아, 그것도 선택이 있죠. 노래 부를 것이냐, 뭐 항복할 것이냐, 갑자기 키스를 할 것이냐, 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는 뭐 선택했어? 저는 키스. 이번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플레이 하면서 되게 역사적 오마주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오마주를 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혹시 제리코 기억납니까? 어떤 것이죠? 제리코는 불량품이라고 이야기됐던 안드로이드들이 유일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죠. 제리코라는 이름이 되게 영어스럽진 않잖아. 그래서 뭔지 찾아봤다? 그게 뭐였냐면은 성경에서 여리고의 전투라는 게 있어. 히브리 민족이 본인들이 살 땅을 찾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어떻게 보면은 침범해서 들어간 땅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예리코야. 그래서 일종의 약간 도피처, 피난처, 그거를 게임에서 제리코라는 이름으로 썼다는 거가 약간 좀 놀랍긴 했어. 그것도 두 번째로는 안드로이드들이 써놓는 문구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RA9 RA9이 뭔지 너도 찾아봤지? 엄청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온 거가 이제 보통 이제 맥커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 보통 나는 이게 되게 엄청 기독교적 비유라고 느꼈던 것 같아. 종교적 비유 같다는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 옛날 성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잖아. 네. 그런 불가침의 어떤 성서적 존재를 그냥 RA9으로 칭한 게 아닌가. 절대자. 너는 RA9이 뭐였다고 생각해? 저도 이제 위키를 봐가지고 위키에도 그렇게 쓰여있긴 했어요. 약간 하느님 같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하나의 존재. 썰들이 되게 많잖아, 사실 RA9. 네, 엄청 많죠. 내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이다 느꼈던 거는 RA9은 결국에는 플레이어들. 왜냐면은 게임 안에서 모든 선택들을 하는 건 누구야? 플레이어죠. 모든 선택을 내리고 이 안드로이드들의 어떤 안건 혁명이 좋은 방향으로 갈지 나쁜 방향으로 갈지 그죠.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죠. 플레이어의 존재가 RA9일 수 있겠구나.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선택이 과연 우리들 플레이어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약간 얘기해보고 싶었어. 우리가 하는 선택이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너 저번에 카톡으로 그 얘기를 했었잖아. 형 저 2회차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죠. 그 이유가 어떤 거였어?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건데 2회차, 3회차 하는 거는 게이머들은 다른 엔딩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사실 2회차 플레이의 목적은 그거지. 다른 엔딩 보기가 싫었어? 1회차에 어쨌든 그나마 좋은 엔딩을 받고 2회차에 그러면 안 좋은 엔딩을 봐야 되는데 그 과정도 빡치는데 그 결과까지 화나게 가는 거는 제 손으로 하기 싫더라고요. 나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나도 2회차를 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2회차 하기 싫었던 게 너랑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문제점은 모든 플레이어를 도덕성의 영역에서의 선택을 약간 강요하는 것 같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게 뭐였던 것 같아? 반사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긴 하지만 우리 물론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약간 고민을 했던 거는 마지막에 폭력 노선으로 갈지 평화 노선으로 갈지. 제 가치관은 평화적으로 하되 3번 참으면 호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이게 그 과정 속에서 새 안드로이드들 이 스토리가 다 중첩되면서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맞았으면은 좀 폭력적으로 해도 되잖아. 한 번은 내가 때려도 되잖아. 이때 좀 고민했어요. 그거 말고는 뭐 다 고민은 다 되죠. 근데 이제 게임도 참 치밀하게 치사하게 만든 게 시간초를 해가지고 원래 그게 없었으면은 더 고민을 했을 텐데 약간 본능을 더 따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극하게 만들지. 약간 본능에 의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이 게임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 맨 처음에 마커스 있잖아. 칼이라고 하는 이제 예술가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용 이제 소유 안드로이드잖아. 칼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친아들이 있잖아. 망나니. 망나니. 맞아. 그 망나니가 마커스도 공격하고 동시에 마커스가 제일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약간 이입해서 생각하는 칼까지 공격하잖아. 피치가 막 이렇게 막 밀치고 막 이러는데 그때 칼의 아들을 죽일지 말지를 선택하게 하잖아. 난 그게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 엄청 힘들었어. 왜냐면은 이게 혁명, 폭력 뭐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인 살인이잖아. 마커스의 서사도 많이 안 나온 상태였어요. 근데 플레이어는 이미 뭐 칼한 스토리를 먼저 봤고 안드로이드나 인간이나 내면적으로 다를 게 없다라고 의심을 할 때 그런 선택을 주잖아요. 이 확신도 아니고 의심을 할 때. 그렇지. 우리가 이제 칼에 대해서 공감을 어떻게 보면 많이 한 상태였으면 죽였을 수도 있지. 착하거나 아니면 나쁘거나 이게 확실했으면은 우리한테 시험을 던지는 것 같아. 나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다운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묻는 거였지. 거기서 살인은 인간적인 것인가? 너는 그 분기에서 어땠어? 저는 그 분기에서 칼의 말을 따랐죠. 칼의 아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상황이었고 마커스는 칼한테 죽탱이를 맞았죠. 칼은 하지 말라. 저는 그 분기에서 칼의 말을 따랐죠. 이게 달랐던 것 같아. 나는 사실 죽였거든, 그 칼의 아들을. 근데 그 상황에서 느낀 거야. 이것이 어떤 마커스의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인간적 반응이잖아. 그러면은 나의 빡침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되게 인간적인 반응인 건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 것 같아, 스스로한테. 게임할 때는 몰랐는데 형이랑 나중에 카톡할 때 느꼈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공격하는 것보다는 칼이 나를 믿어주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되게 인간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 말 들으니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분노라는 게 되게 직관적인 감정이잖아요. 게임하면서 충격적인 장면? 평화노선 최종장에 가까워오면서 노래를 부르잖아. 아, 그것도 선택이 있죠. 응. 노래 부를 것이냐, 뭐 항복할 것이냐. 갑자기 키스를 할 것이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는 뭐 선택했어? 저는 키스. 아, 근데 저는 이건 이유가 있어요. 사랑도 정말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니까 가질 수 있는? 여기서 인간성이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플레이어들이 고민하는 게 안드로이드들이 인간성이 있냐잖아요. 근데 그렇지. 인간성이란 자체도 인간 기준에 대한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용어는 인간성이지만 어떤 로봇이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추론, 추리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감정, 감성에 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용어를 통틀어서 인간성이라고 했으면은 정말 본능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중간에 장소가 나오잖아요. 클럽? 그렇지. 일종의 약간 집창촌 같은 역할을 하죠. 네. 거기서의 안드로이드들끼리의 사랑. 거기서 또 코너는 총을 내리잖아요. 물론 이건 플레이어의 선택이지만.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서 꾸준히 느꼈어요. 다른 구구절절한 말보다 어떤 큰 설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분기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노래를 부른 장면이었잖아. 아, 네. 그 노래에서 나왔던 게 이제 Hold on, just a little while longer. 그러니까 조금 더 버텨라. 약간 이런 노래 제목이었는데 나는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좀 충격을 먹었던 게 그 노래가 일종의 블랙 가스펠 중에 하나거든. 미국의 어떤 다양한 이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흑인들이 많이 사는 커뮤니티에서 그걸 약간 부르는, 실제로 1960년대, 7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을 하면서 좀 유명해진 노래들 중 하나란 말이야. 압제자의 뭐 어떤 억압을 버티고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약간 이런 가사들도 있고. 울분이 막 있었네요. 울분이 있는 노래지. 근데 그거를 똑같이 안드로이드들의 평화 집회 현장에서 부르는 게 이 게임이 정말 약간 어느 정도는 의도하고 있는 게 좀 있구나. 미국 내 유색 인종들의 이제 평화 집회 현장에서의 그런 모습을 약간 재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제가 선택한 사랑이나 형이 선택한 음악이나 논리적이진 않잖아요. 비논리적이지 사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 게이머들의 선택을 불러일으키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게이머들한테 약간 시험지를 계속 던져주는 교수님 같았어. 근데 되게 마음 좋은 교수님이야.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근데 정답은 없어. 너가 생각을 좀 해야 돼 라고 약간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 저는 그거랑 좀 달라요. 마음 좋은 교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꼰대 교수님이었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해피엔딩 루트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루트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저도 실제로 그 엔딩을 봤고. 근데 그것만 옳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루트는 틀렸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마지막 그 챕터, 평화적으로 갈 것이냐, 폭력적인 노선으로 갈 것이냐. 마커스의 삶을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안드로이드의 삶을 봤을 때 해피엔딩이 단 하나라는 점이 정말 좀 안타까운 거죠. 그 스토리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다른 노선들도 좀 더 다듬어서 해피엔딩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네. 다 죽잖아요. 다른 엔딩들은 죽더라도 뭐 이거는 또 이런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교훈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극단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넓게 봐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맞긴 하다 진짜. 왜냐면은 현실에서는 평화적인 노선 이외의 어떤 선택지가 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
확실히 게임 자체는 갓게임이고 한번 해봄직하다. 그리고 2020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많은 질문들을 던진다. 나는 이게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아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만 해도 문화예술 작품의 어떤 의무는 다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번 화는 소니 만세를 외치면서 저번 화는 뻑큐고 그렇지. 왜냐면 지금 이제 이거를 찍고 있는 두 개가 소니의 캠이다. 저는 캐논이라서 뻑큐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소니 만만세! 와 오케이. 시마이. 시마이 이 시국의 시마이요?